이번 시간에는 기상론으로 보는 간목편 중에서 미월, 곧 여름 중에서 이제 진, 사, 오, 미, 월 중에서 이제 미월에 해당되는 이 간목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적으로 더운 여름이기 때문에 더운 여름, 반드시 조우되는 수가 필요합니다. 수가 사주 내에서 없을 경우, 즉 천간에 임수나 개수가 없을 경우, 지지에 진토나 축토가 없을 경우, 그 금을 만들어주는 금이라는 글자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금이라는 글자가 그 사주에서 하나의 용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름이라고 하는 계절은 나무가 계속 자라는 계절이기 때문에 4, 5, 미월 중에서 미월은 4월이나 5월보다는 더 나무가 자랐다고 봅니다. 이 나무가 자랐다라는 개념은 뭐냐면 한마디로 성숙을 얘기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가을 태생들, 일간에 상관없이 보통 가을에 태어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사고가 깊고 약간 어린이보다는 어른과 같은 행동을 한다거나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상리학이라는 관점에서 보는 건데 그렇다라고 해서 봄이나 여름에 태어난 사람이 그릇이 작다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봄에는 키우는 계절이기 때문에 나를 키워주는 글자가 있으면 그 사주가 상격이 되는 것이고 여름이나 가을 같은 경우에는 다 자란 나무이기 때문에 그 다 자란 나무가 용도에 맞게 쓰임이 될 수 있는 글자가 있다면 그 그릇이 또 큰 사주의 그릇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미월의 간목에 대해서는 제가 실제 상담을 해본 사주를 가지고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주가 있었는데요. 제가 아주 잘 아는 분의 사주입니다. 이 사주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미월 간목입니다. 미월의 간목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나무가 성숙을 한 겁니다. 이 성숙을 했다라는 것은 나무가 어느 정도 자랐다는 거죠. 나무가 자랐으면 이 나무가 자란 나무로 보게 됩니다. 미월의 간목은 자란 나무. 천간에 경금이나 또는 신금, 이 금이라는 성분이 있게 되면 이것은 나무에 달린 하나의 과실로 보게 됩니다. 나무에 뭔가는 모르지만 과실, 이 열매가 열매가 열린 걸 의미합니다. 이 열매가 열린 것은 곧 이 사람이 이 과일이라는 열매를 이제 가을이 되어가지고 이 과일이라는 열매를 가을에 신유, 수월에 딸 수 있는 열매를 딴다고 표현을 합니다. 딸 수 있는 도구. 그 도구가 뭐냐? 그 도구가 있을 경우에 사주가 상격이 됩니다. 상격이 된다는 것은 이 열린 과실을 팔게 되면 크나큰 재물을 득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천간에 경신금이 있는 경우 사람이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 돈과 재산이 있다. 그리고 특히 경신금, 이 금이라고 하는 경금, 신금이 위사주처럼 월간에 있을 경우 부모의 재산이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보게 됩니다. 즉, 이 사람이 태어나고 나서 부모의 재산이 늘어났다. 뭐 그런 식의 표현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이 사주는 여자분의 사주였습니다. 제가 아주 잘 아는 분의 사주였고요. 나이가 1989년생인데 제가 2년 전에 상담을 했습니다. 이 사주가 왜 상담을 했겠느냐? 이분이 지방의 조그마한 기업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한테 고민 상담을 하면서 자기 사주를 얘기했습니다. 원래 사주에 관심이 되게 없는 사람입니다. 2016년도면은 병신년에 이제 제가 상담을 했는데 이 사주가 왜 그랬겠느냐? 왜 나한테 무슨 질문을 했겠느냐? 이 사주는 뭐 100%란 건 없습니다. 저는 80% 이상 정도는 이거 직업 상담이다. 한마디로 이직 문제거든요. 이게 왜 이직 문제가 되냐면 사주는 이 사람의 의식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여름이면은
이 나무 본인 일간인 감목은 어느 정도 자랐다. 어느 정도 큰 나무라고 생각합니다. 즉 본인의 그릇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시간에 이 무토라는 높은 산이라는 이 공간적으로 큰 공간에서 자라는 나무로 보기 때문에 본인은 높은 산에서 자라는 큰 거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목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쉽게 얘기하면 시시한 직장을 어느 정도는 다닐 수 있지만 반드시 다니다 보면 직업에 대한 고민을 안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은 다 잘하고 어느 정도 성숙한 큰 나무인데 내가 이런 조그마한 회사에 다녀서 양이 차겠는가 이런 생각을 무조건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이제 기사생이시면 89년생인데 나이가 지금 30 조금 이제 지금 기사니까 30 정도 조금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직업 고민이 반드시 들어올 겁니다. 특히 병신년은 지지로 신금이 와야지고 신금이라는 관이 와서 일지사화와 형의 작용을 일으킵니다. 사신형이 일어나게 되면 반드시 직업에 대한 변화하고자 하는 마음을 변화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직업적인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아서 제가 상담을 해준 경우입니다. 이런 사주는 해석하는 방법이 상당히 다양한데 연월에 보게 되면 관성이 연월에 있습니다. 이 사주는 그리고 일시에 무토라는 재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 지지로 토가 3개입니다. 자, 이럴 경우에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줘야 되냐면 이 사람은 반드시 직장생활 하다가 돈 버는 쪽으로 방향을 틀 것이다. 실제로 큰 사업에 대한 욕심도 아주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시시한 어떤 직장생활 하느니 자기는 큰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벌어보겠다. 이런 의식을 실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식을 이 사람이 저한테 얘기하기 전에 이 사주를 보고 바로 알아내야 됩니다. 사주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생각과 사고를 짐작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직장생활로 만족할 사주인지 아니면 반드시 큰 돈을 벌려고 자기 꿈과 이상을 펼치려고 할 것인지. 근데 사주가 이렇게 재성이 사주에서 내자나 되게 되면 지장간까지 합치게 되면 재성이 상당히 많은 사주입니다. 이런 사주들 은근히 욕심이 많습니다. 무슨 욕심? 재물 욕심이 많습니다. 특히 시간의 무토를 보게 되면 무토는 큰 산이기 때문에 큰 산이 돈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큰 산이 돈이다. 야, 이거 어떻게 보면 배포가 큰 것이고 큰 재물에 대한 집착이 강했구나. 이렇게 사주를 보고 가게 됩니다. 이 사주는 직업에 대한 그 고민이 올 때 공무원을 준비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실제로 했습니다. 이 사주가 공무원 안 되는 사주는 아닙니다. 하지만 천간에 신금이라는 관이 좋긴 하지만 이 신금을 다스리는 화라는 식상이라는 글자가 천간에 투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공무원은 되기 힘들다라고 보고 작은 공무원, 구급공무원 정도야 가능하죠. 얼마든지 노력 여하에 따라서 이 정도는 가능하지만 원래가 천간에 식상이었기 때문에 식상, 즉 관성을 제압할 수 있는 식신제설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평범한 직장인으로 보게 됩니다. 이 사주가 어차피 이 사주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더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이 사주는 지지로 보게 되면 미월이기 때문에 미월은 덥습니다. 더운데 이 더운 기운을 해소시킬 수 있는 글자가 천간에 없습니다. 즉 수라는 글자가 드러난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되면 이 간목이라는 나무는 기름진 땅에 뿌리를 받고 있는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약간의 문제를 드러나게 됩니다. 즉 수기가 부족합니다. 수기가 부족하게 되면 여자이기 때문에 부침성, 저는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부침성이 부족합니다.
사주에서 남자도 마찬가지지만 수라는 기운이 결핍되어 있을 경우 보통 성격적으로 그렇게 친화력 있게 남에게 다가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고 재물도 어느 정도 있고 명예도 있는 사주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 명예가 크게 높다라고 볼 수도 없고 특히 여자는 이 토라는 성분이 곧 본인이 살아가는 하나의 이제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 이 남자와 결혼해서 갖는 가정이라는 의미를 상당히 많이 내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주처럼 술매형을 일으키게 되면 일진 배우자 궁에서 반드시 배우자와 어느 정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다행히 이 사주는 미월에서 대운이 미면 신유술, 해자축으로 가게 됩니다. 신유술, 해자축으로 가기 때문에 남편과의 사이는 썩 좋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걸 가지고 이혼까지 간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만약에 남자의 사주였다면 어느 정도 부부 사이가 상당히 안 좋을 그런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대운이 북방이나 서방, 북서방으로 가게 되면 바로 물이 사령을 합니다. 물이 주인이 돼서 그 드러나지 않는 물의 기운이 밀고 들어오는데 이 일지의 술토를 가지고 있게 되면 술토는 물기가 없는 땅입니다. 이 물기가 없는 술토가 과연 북방으로 가는 대운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거를 잘 봐야만이 이 사람의 배우자 관계를 명쾌하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간에는 미월의 간목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는데 이 사주가 뭐 얘기할 거는 더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궁성론에 의거하게 되면 기토, 신금, 간목, 무토입니다. 이 천간구조가 보게 되면 이게 약간 좀 아쉬운 게 기토라는 재성이 이 신금이라는 관성을 생합니다. 토생금을 하게 되면 이 무토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토가 토생금을 또 합니다. 이 모든 사주의 기운이 보게 되면 금에 뭉쳐져 있습니다. 금에 뭉쳐져 있게 되면 금은 일간을 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것이 첫 번째 불미한 겁니다. 즉 사주가 이 신금을 다스릴 수 있는 천간에 화가 없어서 일단 큰 그릇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지로 보게 되면 토가 조금 많은 게 뭐 단점이라면 단점이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인데 대신에 토가 많기 때문에 드러난 수가 없어서 크게 흉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주가 어떻게 보게 되면 식상도 상당히 강한 사주입니다. 뭐 드러난 식상이야 사완하지만 미중정화, 술중정화, 은근히 또 식상도 강한 사주. 이렇게 되면 여명이지만 자기가 할 말은 하고 살겠구나. 뭐 그 정도까지의 사주를 유추 해석할 수가 있고 간목의 천간에 기토가 있고 무토가 있게 되면 이 간목은 무조건 뿌리, 토라는 땅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연간에 기토가 있고 시간에 무토가 있게 되면 간목은 시간의 흐름상 기토에 한번 뿌리를 내렸다가 다시 무토라는 공간적 환경으로 옮겨와서 다시 무토에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성향을 갖게 됩니다. 이게 과연 이 사주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거를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만이 이 사주를 조금 더 깊이 있게 관찰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신월의 간목에 대해서 이어서 기초학습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